싱가포르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총 31건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중 지역 감염은 19건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싱가포르 폴리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웨스트게이트 몰에서 파타임 잡도 했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총 49케이스 중에 38건이 지역 감염이었고요. 그 중에 18건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총 28건 중에 21건이 지역 감염이었고요. 그 중에 11건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총 7개 학교의 초, 중, 고 학생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요. 3곳의 학원 학생들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러닝포인트에서 이미 몇 명 나왔고요. 유나이티드 스퀘어에 있는 러닝넷과 카통 V에 있는 HCL에서 각 2명, 1명의 학생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되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함께 있었던 아이들과 선생님은 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격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검사도 하는 거겠죠? 작년에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도 이렇게 학교랑 학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어쩌면 제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고요. 모쪼록 학생들이 건강하게 얼른 완쾌 되고 더 이상 많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와 학원에서 감염자들이 나오자 학부모님들께서 교육부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방학을 좀 당겨달라고 많이 문의를 하셨다고 해요. 결국 모든 학교들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발표가 일요일에 있었고요. 저희 둘째가 다니는 국제학교도 수요일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고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유치원과 스튜던트 케어 센터는 계속 문을 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어줄 것을 권고했고요. 유치원에 꼭 보내야만 하는 경우에도 학부모님들은 유치원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모든 필드 트립도 금지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들은 심각하게 아픈 아이들은 없고요. 모두 마일드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독성이 강하고 어린아이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화이자가 만 16세 이상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화이자에서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승인을 요구하고 있나 봐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은 12세에서 15세 어린이들한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백신이 어린아이들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백신 실험을 할 때 이 나이대의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더 모은 후에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요. 저희 아들 학교에서 여학생들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학교별로 여학생, 남학생 나눠서 백신 접종, 임상실험을 하는 건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보건복지부에서는 2차 백신을 더 늦게 접종해도 되는지 연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1차 접종을 맞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3, 4주 간격으로 맞는 거를 6, 8주 간격으로 맞아도 되는지 연구 중인데요. 다만 이미 2차까지 예약이 된 사람들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결정이 된 후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일요일날 18건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중에서 7건이 항원 신속 검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람들이래요. 하지만 확진자가 발표될 때 항원 신속 검사만 한 사람들은 확진자 숫자에 발표되지 않고요. 나중에 PCR 테스트까지 해야만 확진자 숫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저는 항원 신속 검사가 결과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음성일 경우에도 PCR 테스트를 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페이스북 설명을 보니까 결과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확진이 나온 사람들의 경우 PCR 테스트를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항원 신속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CR 테스트를 안 하는 건가 봐요. 싱가포르는 현재 여러 곳에서 클러스터가 생기고 있는데요. 4명의 학생을 포함해서 9건의 코로나 확진이 러닝포인트 튜션 센터에서 나왔고요. 창의 교도소에서도 4건, 창의 공항은 6건이나 더 추가되어서 74건으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렌시 요양원에서도 나왔고요.
파시리스 화이트 샌즈 몰과 자이언트를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틀간 화이트 샌즈 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로렌스 윙 장관이 몸이 불편한 사람은 즉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하며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다시 강조한 이유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건 중 일부가 몸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을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만 막았더라도 2차, 3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며 혹시라도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조사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마리나베이 샌즈에서도 한 여성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가 조사받는 일이 생겼고요. 템피리스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계속 거부를 하다가 결국 연행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적정 인원의 25%까지만 받고요. 방문객은 한두 시간만 도서관 안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남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지난 28일간 확진이 된 사람이 총 271명이었고요. 그중 50%가 시티즌이나 PR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위험 지역에서 상해 공항에 도착하는 여행객은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과 앞으로는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른 입국 심사장, 수화물 벨트, 화장실을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타이완은 고위험 국가에 속해 있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타이완에서 코로나가 늘어남에 따라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2주간 지정 격리 시설에서 머물러야 하고요. 1주간은 각자 집에서 격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숏텀 비자로는 타이완에서 싱가포르로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결국은 싱가포르와 홍콩의 트래블 버블이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추가 계획은 페이즈2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트레이스투게더 토큰 사용해 보셨죠? 이게 기계 가까이 대면 아주 가깝지도 않은데 벌써 이렇게 읽어드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전자파에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영상이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 퍼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최대한 몸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지고 다니라고, 절대 주머니 같은 데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핸드폰보다 적은 양의 전자파를 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토큰 사용이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핸드폰에 노출이 돼서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운동력 저하, 상상력 저하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자파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싱가포르 관광청은 관광 사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13일까지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광지와 유람선의 경우 수용 인원의 25%까지만 받아야 하고요. 호텔의 경우 객실당 2명만 투숙할 수 있는데 한 가족 구성인일 경우에는 2명 이상이 투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호텔에서 식음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식당 같은 거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매번 호텔에서 뭘 시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월 16일부터 6월 13일 사이에 호텔을 예약한 사람들은 약관에 따라서 예약 날짜를 변경하거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요. 해당 기간 동안 싱가포르 리디스커버리즈 쿠폰을 호텔 예약에 사용한 사람은 쿠폰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페이즈 2가 시작되면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식당에서 밥 먹는 건 금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퍼블릭 플레이스, 예를 들어서 비치나 공원 같은 데서 밥 먹는 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금지는 아니래요. 금지는 아니지만 추천하지는 않고, 다만 거기에서 집까지 돌아가기에 너무 힘든 경우, 점심 먹어야 될 시간에 집까지 돌아가기 너무 힘든 경우에는 공원이나 비치에서 밥을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조부모님들이 아이를 봐주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하는 경우에는 굳이 꼭 2명이 아니라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부모님 2분, 아이 2명 이렇게 해서 같이 유치원에 가도 이런 거는 꼭 2명끼리 다녀야 한다는 제재사항에서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웨딩 리셉션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표가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났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 당장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요일 날 결혼식이 잡혀 있었고 이미 리셉션 다 예약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일요일 리셉션은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택시나 그랩이나 고지택 같은 거를 한 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 타도 되냐라고 했는데 가족일 경우에는 2명 이상 같이 타도 된다고 합니다. 수영을 해도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수영은 가능하고요. 뭐 혼자 하거나 아니면 2명까지 같이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콘도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수영장 전체 인원에 몇 명을 이렇게 제한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수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영장 안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배드민턴이나 농구나 아니면 탁구 같은 거를 해도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해도 된대요. 해도 되는데 다만 딱 2사람씩 해야 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4명인데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할 때 같이 해도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같이 해도는 되는데 그런데 가족 구성원이 각각 2m 간격을 두고 다른 그룹하고는 3m 간격을 두고 운동을 하래요. 실내에서 하는 운동 중에 저강도 운동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요가나 필라테스나 스트레칭 같은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에 있는 어떤 도구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요가도 아마 자기 매트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에 한해서는 되나 봐요. 근데 요가도 조금 해보면 사실 숨차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짐내스틱이나 아니면 마샬아트, 예를 들면 쿵푸나 뭐 태권도나 유도 같은 거요.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꼭 문을 닫아야만 되니?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런 룰을 지키면 계속 도장을 운영해도 돼 라고 하는데 그런 룰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인원수도 엄청 제약을 해야 되고 뭐 도구 서로 쉐어하면 안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음식점이건 이런 학원이건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더 그러실 것 같은데요. 관광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이 주사 맞은 부위의 통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팔이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래플스 메디컬 그룹의 주치의에 따르면 면역 체계가 2가지 반응을 한대요. 첫 번째 면역 반응이 선천적인 면역 반응이고 두 번째가 적응적인 면역 반응인데요. 선천적인 면역 반응은 우리 몸에 뭐 먼지 하나,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면 그 이물질을 감지하고 즉시 활성화되는 면역 체계래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염증 반응이 첫 번째 백신을 맞았을 때 그런 통증을 설명할 수 있고요. 이런 거는 보통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적응성 면역 반응인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백신을 맞았을 때 나타나는 건데요.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면역 체계의 T세포와 B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같은 특정한 침입자를 인식하는 거를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생성된 면역 기억은 오랫동안 지속돼서 나중에 같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나면 면역세포가 침입자로 인지하고 방어를 위한 항체 생성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냐? 그거는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면역 체계도 노화한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보다 백신에 더 강력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밖에서 외식을 할 수 없으나 집에서도 잘 먹을 수 있다라며 2가지 음식 레시피를 소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한국의 잡채였습니다. 잡채는 싱가포르에서도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고기만 빼도 베지테리안들도 먹을 수 있고요. 한식이 세계에 널리 퍼지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이경훈 선수가 처음 출전한 텍사스에서 열린 PGA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집중력이 좋아서 그런지 골프에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